대체적으로 정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서구권에서는 시니어 개발자가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돈을 많이 받는 언어를 살펴봅시다. 는 올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언어로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보시면은 가장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바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안녕하세요. 개발 중입니다. 스택 오버플로우에서 얼마 전 2023년 개발자 설문조사 결과가 드디어 공개가 됐는데요. 같이 보면서 개발자의 트렌드와 연봉 그리고 개발자가 주목해볼 만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에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자바스크립트가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파이썬은 전문 개발자들에게 선호되지는 않지만 코딩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에게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었습니다. 아마도 AI가 대두가 되고 있고, 그리고 AI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파이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전문 개발자들에게 선호되는 언어는 크게 변경된 것 없이 작년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딩을 배우지 않는 이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파이썬을 SQL보다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요. 전문 개발자들에 비해서 코딩을 배운 사람들은 자바나 C++, C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저희 언어를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다음으로 이제 파이썬도 있겠지만은 타입스크립트가 많이 올라온 것이 눈에 띄었고요. 그리고 C#, C++를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상위권이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돈을 많이 받는 언어를 살펴봅시다. 지그는 올해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언어로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지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C 언어와 호환성 있는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로 C와 C++ 컴파일러로도 컴파일을 할 수 있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면 클로저는 이제 최고 급여에서 10% 정도 감소되어서 약간 밀려난 것으로 보이네요. 다트는 보시면은 가장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씩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다트가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크로스 플랫폼 개발을 위한 프레임워크인 플러터에서 사용되는 언어이죠. 이 모든 언어에서 가장 꼴찌이기는 하나 이제 가장 가파른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습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알아두면 후에 또 좋은 기회가 있을지 또 누가 아나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제 자바나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은 연봉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흥미로운 것은 솔리디티인데요. 솔리디티가 자바 다음으로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 전까지는 언급도 안 되었는데 그만큼 블록체인 산업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개발자 연봉을 봅시다. 서구권에서는 시니어 개발자가 12만 불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매니저, 마케팅, SR이라고 불리는 데브옵스의 발전된 형태의 하나의 직군, 이 뒤를 잇고 있고, 그리고 인프라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이제 블록체인 엔지니어가 상위권에 있는데요. 확실히 블록체인 산업에 돈이 몰리는 것은 맞나 봅니다. 그리고 디벨로퍼 애드보케이터라는 직군이 눈에 보이는데요. 다음으로 최근에 저도 이제 블록체인 분야에서 잡 오퍼를 이 포지션으로 받아서 생소했는데요. 팀을 대변하고 각 기술 트렌드를 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개발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포지션이라고 하네요. 밑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개발자랑 백엔드 풀스택 개발자가 중위권에 위치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 살펴보면 모바일 개발자랑 에듀케이터가 뒤를 잇고 있네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프로젝트 매니저가 있는데요. 이 상위권 쪽에 엔지니어링 매니저에 비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특히 엔지니어링 매니저랑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 매니저가 좀 약간의 헷갈리는 용어로 사용이 되는데 서구권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굉장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뒤를 이어서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나 프론트엔드는 상대적으로 연봉이 적네요. 저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현실 때문에 점점 프론트엔드만 하시는 개발자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대체적으로 1.8배
정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한국에서 미국 회사에서 이제 일을 하는 게 역시나 가장 좋은 포지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준 시니어 이상이 된다면은 언어나 프레임워크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영어를 공부하는 게 미래를 위해서 필수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인도도 있고 독일, 영국, 캐나다가 있는데요. 인도를 먼저 한번 살펴봅시다. 인도 같은 경우는 42,000불로 굉장히 연봉이 작게 책정되고 있고요. 물론 최고 연봉을 받았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하위권을 위치한 다른 포지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웃소싱을 인도에 하는 이유가 이래서 있는 것 같고요. 독일을 한번 살펴볼까요? 10만 불, 영국 15만 불, 캐나다 12만 불로 미국을 제외한 이제 독일, 영국, 캐나다 같은 경우는 연봉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역시 미국의 킹달러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고용 형태는 어떨까요? 대부분 풀타임 개발자들인데요. 한 69% 정도 되고 프리랜서 비율이 15%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는 이제 작년보다 크게 증가했다고 하네요. 이걸 보면 서구권은 프리랜서 형태로 먹고 살 수 있는 수준까지 어느 정도 환경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 국내 프리랜서는 최근 들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환경은 어떨까요? 재택근무랑 가끔씩 출근하는 개발자들이 40% 이상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재택근무가 40% 이상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끔씩 출근하는 사람들도 고려하면은 무려 80%가 넘게 집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라인에 있을 때 한 달에 한 번은 재택근무를 하다가 코로나 이후로 거의 매일 재택근무를 했었는데요. 개발자의 경우에는 재택근무와 대면 근무가 일의 특성상 의미가 없다 보니까 재택근무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부터 해외에서 잡 오퍼를 받을 때 근무 형태를 보면 대다수가 재택근무였는데요. 이제는 해외의 경우가 재택근무가 디폴트가 된 것 같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최근 미국의 오피스 단지가 공식률이 높아서 부동산 위기가 아니냐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이 말도 이해가 갑니다. 최근 몇 년 전에 IT 호황으로 신입 개발자들도 영어 공부를 해서 해외로 많이 간다는 뉴스를 접한 적이 있는데 확실히 영어가 되면은 영어 생활권에서 일을 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어 보이네요. 특이한 것은 조직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재택근무의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67.7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래서 프리랜서가 디지털 노마드의 형태로 재택근무를 많이 한다는 게 사실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AI도 나왔는데요. 현업에서 70%가 AI 툴을 사용 중이거나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개발을 배우는 사람들이 이미 개발자인 사람보다 훨씬 높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업 개발자들은 개발을 새롭게 배우는 사람보다 AI에 관심이 덜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밑에서 통계로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산성 향상이 있고요. 그리고 학습 속도 향상, 그리고 효율성 향상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의 정확도 향상에 있어서는 13%로 굉장히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AI 자체에 대한 정확도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는 2%밖에 안 나왔고요. 다소 신뢰는 39%, 그리고 신뢰도 불신에 대해서는 30%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아직까지는 AI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통계로 나왔기 때문에 현업 개발자들은 AI의 도구의 정확도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봤었던 현업 개발자들이 새롭게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AI 도구에 대해서 아직까지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저 또한 AI 도구를 단순한 업무나 예전이면 스택 오버플로우를 참조했었던 레퍼런스 체크에 대해서만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코드를 작성할 때에는 신뢰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AI 검색 툴로는 무려 83%가 챗 GPT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AI 개발자 도구에서는 GitHub 코파일럿이 54% 이상으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 툴을 살펴봅시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지라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컴플런스가 있습니다. 지라와 컴플런스 모두 합치면은 아틀란시아사에서 나온 제품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80% 정도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트렐로 같은 경우는 19%, 노션 같은 경우는 17% 정도 되네요. 노션이 생각보다 적은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생각보다 한국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개발 분야가 아무래도 서구권이나 미국을 많이 따라가다 보니까 한국도 마찬가지로 대기업에서는 지라나 컴플런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취준생 분들이시나 아니면 비전공자 분이 계시다면 한번 지라나 컴플런스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023년 스택 오버플로우 트렌드 리포트를 통해서 개발자의 연봉과 트렌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영상을 4가지로 요약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해외를 필두로 개발자의 재택근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런 흐름에 맞게 기업 환경도 변해가고 있다는 점,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큰 틀에서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현업 개발 연차가 올라갈수록 AI를 생각보다 많이 안 쓴다는 점, 영어를 할 수 있으면 개발자의 연봉이 많이 달라진다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재택근무 형태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으로 이번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픈 카톡방과 블로그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달아놓았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